네, 40번입니다. 40번은 팔레트 풀에 관한 설명입니다. 팔레트의 장거리 회송이 필요하다. 팔레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안 하려고 팔레트 풀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팔레트의 규격 표준화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 사람들이 쉐어를 해야 되니까. 물류 합리화와 물류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역적, 계절적 수요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팔레트 규격에 맞는 포장 규격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팔레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보기를 갖다가 해석하기 이전에 시스템을 한번 보죠. 자, 이 KPP는 코리아 팔레트 풀 시스템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나름 컨테이너와 팔레트의 표준화를 가졌습니다. KCP랑 같은 회사예요. 코리아 컨테이너 풀 시스템. 이거는 코리아 팔레트 풀 시스템이에요. 풀 시스템이 뭐냐? 뭐 그림 이렇게 가서 일단 이 컨셉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이 풀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보죠. 이게 뭐 A 업체예요. A 수출 업체. A 수출 업체입니다. A 수출 업체예요. 근데 A 수출 업체의 안에를 갖다가 싹 열어봤더니 이 A 수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뭘 갖다 이제 수출을 하는데 팔레트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열어봤더니 여기 이제 뭐 우리 앞서 갔다 왔는 걸 들고 올까요? 이 팔레트를 갖다 가지고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갖다가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트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항만 터미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아마 실어 가겠죠. 이제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운반을 할 겁니다. 이 두 개는 모두 같은 이슈를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어떤 이슈를 들고 있느냐? 컨테이너 너무 크게 그렸네. 조금 줄여놓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국제 운송 파트에서 이걸 갖다 이제 딜리버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역으로 볼게요. 이게 수출이 됐어요. 수출되면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뭡니까? 다시 이게 저쪽으로 수출이 돼 미국 쪽으로 만약에 수출이 됐다 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 이제 수입 업체가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이겠죠. 수입업체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뭐 경계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끄어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다 차치하고 다 빼고 나서라도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건 이제 뭐 화주들의 고민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중간에 연계를 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이게 뭐 삼자 물류든 뭐 메인 선사든 뭐든 상관없이 이 부분을 각자 다루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부분 자체는 여기서 이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내리면 요마만 요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요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던 이 소규모들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요. 넘어간 것까지 뭐 알겠다 이거죠,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컨테이너 자체는 이제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풀 상태가 되는 거죠. 풀 상태인데, 이것도 풀 상태예요. 풀, 뭐에 대해서, 팔레트가 풀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가 풀이라는 겁니까? 컨테이너가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empty가 돼요. 비었어요. 비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쌤 우자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녹색 화물에 대해서는 이 수입업체랑 수출자, 화주들 간의 이제 이슈로서 자기들끼리는 이제 이 물건을, 우리는 지금 무역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팔레트 누구 건데요? 밑에 있는 깔려있는 이 팔레트 누구 건데, 이거는 이 사람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중에 이 팔레트만 다시 얘가 데리고 와야 되고, 컨테이너를 샀어요. 컨테이너 살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서 내 컨테이너를 이용을 했는데, 이걸 다시 데리고 오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회수 비용이라고 하죠. 이 회수를 갖다가 하는 비용인데, 회수하는 가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반대로
오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오는 거. 이러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빈 박스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전 세계 화물에서 여기가 만약에 한국이고 미국이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지 여기서 다시 이만큼의 물동량을 다시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대칭적이에요, 화물이. 그렇게 되면 이쪽에는 계속 뭐가 쌓입니까? 이 빈 박스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이쪽 나라에는 계속 얘만 계속 쌓이겠죠. 이것만 이제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여기 지금 보시면 계속 여기서 빈 컨테이너만 공 컨테이너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까또 여기서 왜냐? 이것만 계속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화주들이 자기 걸로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풀 시스템이랄까? 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용으로 쓰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화물의 흐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비하인드로 이 따로 운송할 때 요 빈 컨테이너와 빈 팔레트만 다시 운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는 이제 나름 이제 풀을 이용해 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다가 또 막 하나 집어넣어 놓죠.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볼 겁니다. 예, 보고 이거는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컨셉이죠. 안 내려가나? 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풀을 운영하는 회사가 누구냐? 여기 말했던 KPP라는 거와 또는 KCP 이런 타입들이고, 이제 요거 말고도 물류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풀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공용 이용 제도입니다. 공용 이용 제도. 껍데기만 같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돈을 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따로 흐르고, 요 지금 보면 KPP 해수 차량 있죠. 내가 컨테이너가 팔레트가 몇 개 필요하다. 전화하면 갖다 줍니다. 거기다가 싣고 쓰면 화물은 화물대로 오르고, 뭐 따로 뭡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미국 쪽에서 KPP 같은 경우에는 빈 팔레트만 다시 수합해서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야겠죠. 왜? 한국에서 수출을 하니까. 그런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트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리 운영하며 풀 시스템은 일간 팔레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화주나 유통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사서 해야 돼요. 컨테이너도 선사들이 원래 사야 되지만 이걸 리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팔레트 풀 시스템은 도착된 팔레트를 도착지에서 화주가 해소하는 노력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 경우도 전과 다름없이 팔레트를 회수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레트는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규격이 통일돼서 단일화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표준화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호 호환성을 지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전 세계 쓰는 팔레트와 컨테이너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합 운송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 조금 더 여기서 확장을 하면 우리 국내에서 움직이는 부분 있죠. 우리가 국내에서 또 움직이는 유입되는 화물들, 국내에서 들어오는 화물들이 이 똑같은 이런 타입으로 이제 들어오면 좋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다시 또 화주들한테 나갈 때도 요 화물 자체가 나갈 겁니다. 화물은 나갈 건데 문제는 이 타입으로 나가냐라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는 처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내륙은 우리 안에 국내에서 이렇게 움직여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도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으로 가요. 특히 미국이 문제인 게 미국 쪽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치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팔레트 풀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이 연계돼서.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이런 사이즈로 좀 더 약간 크고 이런 타입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A4 용지라던가 미국의 레터 용지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밌게는 복합 운송이 약간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게, 복합 운송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있는 화물들을 다시 이 컨테이너에 있는 화물들을 여기다가 다시 또 재적재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화물이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최종 도착지까지 컨테이너를 갖다가 뭡니까? 여기서 한번 열어가지고 또 다른 컨테이너 또는 뭐 벤 트럭에 넣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어투도어의 그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단위가 표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단위가 표준화됐단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기준 표준이랑 미국이랑 유럽이 다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럽 쪽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들이 표준을 따르고 있어요. 뭐 단적인 예가
미국의 1리터랑 영국의 1리터는 달라요. 갤런이 달라요. 갤런이. 온스도 다르고요. 세부 표시 아닙니다. 우리는 뭐 시속 60km 하지만 저쪽에는 시속 몇 마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 배수 치수다 보니까 우리가 표준화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옳지 않은 거 장거리 회송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트 풀 시스템의 어떤 장점만을 갖다 고려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팔레트 풀입니다. 컨테이너 풀 시스템도 똑같은 맥락이에요.